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오케스트라 협연 중에 심정지로 쓰러진 피아니스트를 관객이 심폐소생술로 살린 훈훈한 사연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범 순천향대 응급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심폐소생술 굉장히 많이 들은 용어고 많이 화면으로도 봤는데 정작 내 주위에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거든요. 먼저 심폐소생술 어떤 응급치료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심장은 우리 몸에 이제 펌프 작용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온몸을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이 심장이 이렇게 주머니처럼 있다가 짜면서 혈액이 온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정지된다면 바로 이제 혈액이 온몸을 가지 못하게 되고 모든 기관들이 산소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요. 예. 이때 심폐소생술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흉부 압박, 가슴 압박이라고 하는데 가슴을 밖에서 눌러서 이 펌프처럼 짜주는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처럼 전기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이 심장이 멎을 때 단순히 하나, 둘, 셋 해서 딱 정지해 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못된 전기 신호 때문에. 그래서 그 전기 신호를 없애줘야지 이 심장이 다시 자기 리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전기 충격, 그 치료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특히 예. 이제 초기 대처, 그러니까 골든 타임 4분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왜 중요한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액 순환을 하면서 우리 몸에 각각 기관에 전달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소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또 산소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심장이나 뇌입니다. 예. 특별히 뇌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공급이 중지되고 한 3, 4분이 지나면 이미 손상이 진행됩니다.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뇌가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이 되면은 재생되거나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좀 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골든타임이 3, 4분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네, 네. 궁금한 게요. 그 심장 정지가 됐다 이런 게 평상시에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다가 갑자기 멈춥니까? 아니면 서서히 멈추는 겁니까? 갑자기 갑자기 딱 발생하는 멈추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더 중요하군요. 네. 그러면 심폐소생술 과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님께. 그래야지 저희도 대비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까와 같은 그 기사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원래는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네.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들이 있는데 보통 3-4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게 해주시죠. 네, 그래서 3가지를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하나는 깨우고, 네. 알리고, 누르고 예.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네. 그래서 깨운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심장이 멎으면 제일 처음 발생하는 현상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서 빨리 깨워보고 선생님이 숨을 쉬는지 관찰을 하는 겁니다. 제 말 들리세요? 이렇게. 네, 물어보고. 그렇죠. 어깨를 예. 막 치면서 네.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깨우고 알리고 예. 이제 알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119에 전화를 해서 빨리 구급차가 출동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몰려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누가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런 느낌도 괜찮고요. 딱 지적해서 한 명을 지적해서 한 명을 해야 지적해서. 됩니다. 네, 아.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누군가 혼란-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안 그렇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그 알릴 때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라는 걸 같이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깨우고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보신 것처럼 흉부 압박 네. 누르는 거를 해주면은 예.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일단 깨알 누루 외우면 되겠네요. 깨알 누루.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누른다는 게요,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뭐 정확한 자세도 있을 거고요. 이것도 네.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혼란스러워하시고 잘 모르시는 게 예. 가슴에 가운데 부분을 누릅니다. 네. 그거는 대충 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가운데 부분. 근데 그럼 내 손바닥에 어느 부분이 눌러야 되느냐 할 네. 때 좀 헷갈리시는 게 손바닥 가운데를 맞추시면 안 되고요. 생각해 보시면 팔이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그때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바로 이 통통한 부분, 구부러지는 손꿈치라고, 부분이군요. 네, 손꿈치라고 합니다. 그 예. 부분이 가슴의 가운데 닿도록 하시고 팔을 굽히지 않은 상태로 네. 팔을 조금 눌러주시면 더 됩니다. 위로 올려주시면 더 네. 보일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깍지를 끼고요. 네. 요 밑에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시고 예. 그다음에 요 손꿈치 부분이 네. 가슴의 한 가운데 부분에 닿도록 해서 네. 빠르고 강하게 눌러주시면 여기는 됩니다. 구부리지 않고. 네. 아. 가슴 한가운데라는 게요. 네. 정확히 어디 명치 쪽입니까?
보시면 만져보시면 명치는 대충 어딘지 알 수 있거든요, 네네. 누구나. 그다음에 여기 목 부분을 만져보시면은 네. 뼈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쏙 들어간 부분이 네네. 있거든요. 그 두 개의 가운데쯤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됐고 또 자동 재세동기 이게 이름이 네, 좀 네. 생소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자동 심장 충격기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갖고 오신 게 그건가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조금 전에 기사에서 봤을 때도 대부분 비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 동네에선 잘 본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사용법은 어떻게 합니까? 네, 저희 아파트에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예, 요게 일단 기본 개념은 네. 배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쉽고요. 첫 번째는 딱 보시면은 이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1, 2, 예. 3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어떤 걸 누르고 싶으세요? 1번이겠죠. 1번이요. 1번 누르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예. 1번을 누르시면 이때부터 지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계가 소리가 날 겁니다. 제가 소리가- 한번 예. 눌러도 될까요? 예. 네, 눌러보겠습니다. 삐 소리가 나고요. 네,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라고 패드 지시합니다. 커넥터를 전멸등 옆에 꽂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예. 여기 패드가 있고요. 예. 이 패드를 가슴, 제가 손바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가슴의 오른쪽 부분, 요 위쪽 부분하고요. 요 네. 왼쪽 옆구리 부분입니다. 요 두 예. 군데다가 이 패드를 붙이게 됩니다. 아, 이 네. 패드를 보시면요. 네, 네. 그 패드에 이렇게 그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네, 어디에 네. 붙여야 어디 하는지. 위치에 붙이라고 이 패드를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그대로 안내가 하시면 되어 되겠네요. 있습니다. 네. 예. 그걸 참고해서 붙이시고 예. 이 커넥터를 여기 깜빡거리는 분 연결을 하시면 예. 그다음 지시가 뭐냐면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자 모두 떨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예. 말이 나오는 거죠. 네네 예.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이제 환자에게서 손을 대지 않고 있으면 이 기계가 이 환자의 그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신호 때문에 심장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으면은 예. 전기 충격이 필요하고 그렇지 그게 않으면은 세동이라는 거고 네네, 그걸 맞습니다. 멈춰주니까 재세동이라는 거죠. 제거한다는 예. 뜻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신호가 없으면은 이 전기 충격이 필요 없습니다. 이 기계가 너무 똑똑하게 그걸 알아서 분석한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 마지막에 여기 있는 그 번개 표시가 있거든요. 이게 네. 깜빡거리면서 예. 결국은 요거를 누르라는 지시까지 마지막 합니다. 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떨어진 걸 확인하고 예.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 전기 충격이 가서 심장에 있는 그 잘못된 리듬을 제거해주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네. 그 손으로 하는 그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이게 있으면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손으로 누르는 거는 네. 우리가 원래 심장이 지금 펌프처럼 피를 짜서 예. 온몸으로 돌려주고 있었는데 그 기능이 소실됐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임시로 대체해 주는 거고 예. 이 전기 충격은 그 잘못된 신호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그 잘못된 신호가 있으면은 심장이 자기 기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호를 일단은 없애주는 거를 치료해 주는 게 요 전기 충격이라고 동시에 그럼 생각합니다. 같이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대상자를 저희가 분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식을 갑자기 잃고 또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은 심정지 환자라고 일단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드물게는 이제 경련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심정지 호흡이라고 해서 아주 얕고 아주 드문드문 숨을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예.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는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는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러니까 미세한 숨을 쉬더라도 그게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니까 네, 예, 맞습니다.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궁금한 게요. 그 지금처럼 조금 전에 기사처럼 의학 쪽에 계시면 교수님으로 계시면 급하게 비행기나 그런 데에서 응급 환자를 종종 저렇게 네. 보신 다음에 뭐 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래도 그 지식이 있으니까 네.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까 보신 것처럼 되게 많잖아요. 네. 일반인들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많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네. 우리나라 뭐 국민들이 많이들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뛰어난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통계를 봤는데 2010년 이전에는요. 예. 일반인들이 시행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2%에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명이 심정지가 발생했으면 실제로 심폐소생술 일반인이 시작한 경우가 100명 중에 2명이 거의 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모른다고 봐야 예, 되겠군요. 2015년 통계를 보니까 한 13%까지 어. 많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아마 예. 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한 25%, 그다음에 예. 스웨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한 55%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조금 더 노력하고 교육하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이런 것들을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막 도왔는데 네. 혹시 이게 좀 잘못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심폐소생술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예. 그런 혹시라도 내가 응급 환자를 도와줘서 발생하는 혹시 문제가 있어도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 응급 의료인들에게만 그런 법들이 적용되고 있고요. 아,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2016년에 아마 제가 법은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네. 통과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 가지만 마지막 여쭤볼게요. 네. 이게 그 심장 박동 이렇게 손으로 할 때요. 네. 살살하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저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거의 뼈가 부러질 느낌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좀 세게 해야 네, 된다. 네. 어느 정도 눌러야 되나요? 원래는 뭐 저희는 깊이로 표현하는데 5에서 6cm 정도를 눌러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개념이 잘 잡히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르셔야 되고, 온 힘을 써서. 네, 네. 그래도 5cm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힘이 좋고 젊은 분들은 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 누르면 내가 보기에는 이 뼈가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걱정되는 정도까지만 누르시면은 아마 충분한 깊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더 있다는 네, 네, 거죠.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범 순천향대 응급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